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빈님을 모시고 모기지 전망에 대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세계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민이 되면 뭐 이런 지금 뭐 이민 때문에 다른 잡을 하지만 이민 이후에 내가 이런 잡을 좀 해보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모기지 브로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네. 이런 좀 경제 좀 잘 알고 회계 쪽 일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쪽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몰기지 브로커라는 직업 자체를 네.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잡, 꿈이 뭐셨나요? 이 잡이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어렸을 모르죠, 때는. 모르죠. 그죠? 네. 어릴 적 꿈이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 둘 다 선생님이었어가지고, 네. 전 당연히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전 네. 대통령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아,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꿈과 네.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했다 보니 또 태권도 스케일이 선수가 다르셨네요. 되는 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정말 꿈이지만 몰기지 브로커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그쵸. 네. 어디서든 본인의 그 경험과 커리어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 직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필요를 잘 매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실제 브로커 자체가 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UBC라고 불리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있는 가장 큰 이제 코스를 들으시고 거기서 라이센스 취득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되게 짧은 기간 네, 되네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내가 영어가 가능하고 실제로 뭐 몰기지에 대한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정도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건 쉬운데 문제는 라이센스를 따서 내가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몰기지 전반적인 걸 다 풀어낼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은행들과 실랑이를 벌여서 좋은 걸 가져와서 몰기지 사인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일 자체가 재밌고 저한테 성향에 맞고 해서 즐기면서 했는데 힘든 것도 진짜 많았어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네. 다행인 건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많은 걸 가르쳐줘요. 네. 저는 처음에 브로커들끼리 왜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지? 내가 모르는 거를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알려줄까? 자기 노하우일 수 있는데, 그죠? 네, 자기만의 네. 방법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는 답을 못 찾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는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다 말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해줘도 이 사람이 못할 걸 알고 있어요. 나를 카피하고 디플리케이트 수 없다는 걸 알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게 되고 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어퍼튜니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잘 되더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에는 1도 영향이 없습니다. 워낙 많은 비즈니스가 있는 인더스트리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또 부동산, 그리고 또 금융 쪽 이런 부분들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이 커리어의 루트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로 게임이 끝나요. 그렇겠죠. 은행에 취직하면 텔러에서 끝나지 않죠. 텔러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런 루트들을 봤을 때 커미션의 끝판을 가고 있는 분들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한정해 본다면 뭐 리얼터라든지 몰게지 브로커 그다음에 뭐 변호사분들 이런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그 커리어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같이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루트들이 있다 보니까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UBC에는 비즈니스 스쿨 가운데 그 과정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천불 남짓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마치고 라이센스를 따면은 누구나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는데 혹시 이분 듣는 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만약에 은행들이랑 컨택을 할 때 그분들이 다 한국 분들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네. 당연히 그 대부분이 그 영어를 쓰셔야 되고 맞아요. 전문적인 대화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네. 전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그분들과 딜을 또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커스터머는 한국 사람일 수 있지만 또 커스터머 외국 분도 있죠. 네, 맞아요. 저는 네. 한 7대 3의 비율로 한국 분들 70%, 이제 캐나다 분들이 30% 정도. 네, 그래서 뭐 은행뿐만 아니라 또 프라이빗 렌더라든지 뭐 제2금융권 분들도 다 이제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지금 그 장벽이 낮다 그러셨는데 네. 그 얘기는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도태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맞아요. 이게 라이센스라는 걸 한번 취득하게 되면 2년 동안 홀드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이 라이센스를 홀드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취득을 하는데도 뭐 공부하고 시험 보고 네. 하는데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 금전적으로 5,000불 정도면 몰기지 브로커가 돼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년 후에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느냐는 그쵸. 물론 시즌마다 다르지만 대략 80% 이상의 몰기지 브로커들은 라이센스를 리뉴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20%가 남아서 다시 그 시장을 돌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 그 중에 20%가 살아남는 이런 생존 게임의 영역인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영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커스터머도 한국 분들이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 대부분 한국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커스터머가 되게 한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자기의 비즈니스 영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누군가를 뭐 어떤 그분들이 비즈니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일이 일어나는 배경들을 봤을 때 부동산과 이 경제적인 것들의 대다수의 메조리티는 아직도 캐나다는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백인 사회입니다. 그쵸. 네. 이 캐나다 몰기지 이 협회에서 하는 파티나 아니면 모임들을 가면 동양인이 손에 꼽아요. 그리고 그 동양인들도 백인처럼 사는 사람들. 저도 처음에 이제 브로커가 됐을 때 굉장히 호기롭고 딱 진입이 들어왔는데, 아, 여긴 또 다른 레벨이구나. 정말 정말 처음부터, 예전부터 부동산 부자들, 네. 랜더들, 자산 가치 자체가 뭐 우리가 10밀리언, 100밀리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리언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서비스와 그들을 상대하려면 저는 이제 컨트롤 타워의 개념을 좋아해요. 저는 제가 이 정도의 높이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뭐 제가 뭐 타투 당하는으로 뭘 한다는 건 아니지만, 몰기지 브로커로서 잘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랜더들을 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잘 요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당연히 모든 것들을 트랜스퍼런스하게 보여드리는 건 맞지만 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뒤에서 몰기지 브로커가 해야 되는 일은 실질적으로 이 랜더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파일이 누구한테 가장 에핏이 좋을 건데 단순히 몰기지를 받아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긴장감 갖고 이 비즈니스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계속해서의 포텐셜을 만들어서 최상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경쟁이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형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전문적인 얘기가지고 네. 그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돈을 이제 빌려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바로의 네, 바로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갑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그런 우리가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잘 매치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상대하는 능력들, 그 랜더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능력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도 네. 이 일에 뛰어드는 많은 분들에게 저도 자문을 구했고 또 저한테 누군가 자문을 구할 때 쉽지 않다. 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는 당연히 들었지만 그 쉽지 않다는 영역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을 해요. 이거 정말 어렵구나. 이거 힘들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서 나갈 때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챌린징 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고요. 더 어려운 거를 했을 때 여기 이상 더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더 있어? 또 해내고 또 해내고 또 해내다 보면 뭐 캐부자님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걸 우리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캐부자님도 사실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어려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였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눴을 때 많이 어려운 걸 하는 사람과 쉽게 쉬운 거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분류는 갈려져 있어요. 모기지를 막 받아야 되는데 막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정말 이렇게 얘기한 대로 저처럼 상황이 좀 막 돈이 모기지도 뭐 이렇게 디파짓도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상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얘기해 들으신 대로 케빈님하고 연락을 해서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그 자기가 어떤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그 자기 상황이 어떤지 뭐 리뉴를 할지 트랜스퍼를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네. 되게 좋은 또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가지만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몰기지 브로커를 일을 하면서 네. 두 가지 신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한국 사람이라는 이 언어적인 것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얻지 않겠다. 이게 언어가 자유로운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언어 잘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한국말을 가지고 몰기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 현지에 있는 많은 몰기지 브로커들과 상대했을 때 내가 더 나은 서비스가 있어야 실제 몰기지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신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예요.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민 생활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몰랐던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돌아왔을 때 캐치업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흘러버리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그냥 개인적인 거는 뭐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나 RRSP를 너무 늦게 알아서 4년, 5년 동안 세금 없이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내가 이 비즈니스, 이 이제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었는데 몰랐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캐나다에 살면서 이걸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내고 살았거나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영상을 보시고 이제 캐나다의 삶과 여기 우리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실 때 제가 또 그런 분들한테 꼭 다 나눠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카더라 통신이나 뭐 어떤 이렇게 베리파이 되지 않는 인터넷에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영상 보면은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다 그걸 원해서 아마 이 채널을 구독하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캐 부자님께 항상 저도 되게 이 영상 구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만나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들 같이 잘 준비해서 억울하지 않게 힘든 생활을 했으면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난 게 제가 첫 번째 모기집을 하시는 분이랑 만나서 그분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들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분이 이제 특정 은행에 소속했는데, 물론 제 잘못인 거죠. 많이 알아보지 않은. 그분이 어떤 상품을 소개해줬고,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정말. 그분이 아마 수익률을 아마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피하시려면, 여러 가지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모기지 브로커 만나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당해버리는 상황을 또 막을 수 있는 그 연락처나 이런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를 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런 거 보시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 짓고 앞으로도 저희가 제 생각엔 케빈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뭐 줌이나 아주 모기지 동향들 요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미국의 페드라든지 뱅크 오브 캐나다 스탠스가 바뀔 때마다 연락을 해서 간단하게 어떤 브리핑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또 연락보다는 남기시거나 댓글이나 아니면 이쪽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캐 부자님께서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